네, 자, 토마토 이슈 3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뉴욕 증시의 흐름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국내도 같이 좀 영향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조금씩 이제, 글쎄요, 차익 실현하는 모습도 보이고, 서서히 좀 지금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어제 매수로 돌아섰지만 외국인들 1,000억 원 넘게 다시금 팔면서 우려감이 조성된 분위기였고, 어제는 뭐 대형주, 중소형주,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좀 고르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일이기도 한데요. 네. 여기에서 동결이 그래도 우세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는 있지만 경제 진단과 더불어서 이 부분이 또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장 전략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송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태준 대리와 어떤 내용들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는 심리적 저항선 코스피 2000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뭐 2000포인트 구간을 넘어서면은 증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갔는데 네.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인 어떤 지지선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포인트를 최근에 넘어서면은 펀드 환매가 좀 계속해서 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 부근에서의 어떤 판단이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이런 구간들이에요. 예전에 한 2010년도, 11년도 이제 차화정이라는 붐이 일어났을 때 네. 과연 지수가 2,000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래서 뭐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었던 2,000포인트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골칫덩어리 2,000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은 이제 그 펀드, 이제 특히 이제 주식형 펀드 매수 하셨던 분들이 다시 환매 요청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관들도 그런 분위기를 약간 좀 따라가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도 펀드 환매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 그런 걸 뒤집어 쓰기 싫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좀 따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 12일 펀드 해지 금액 보면은 거의 뭐 1조 1,800, 거의 뭐 1조 2천억 가까운 금액이 좀 해지가 됐고요. 네. 기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그에 따라서 같이 좀 매도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 8월 이후에 거의 뭐 한 3조 5천억 정도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러한 매물 부담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러한 펀드 환매에 대한 압박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 전환을 했고요. 한 1,000억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 부분들은 충분히 투자자들한테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2,000포인트도 지지선이 아닌 저항선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9포인트 선에서 어제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이 외국인들이 그러면 추가 매도세도 염려를 해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기관들이라든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심리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물론 개별 종목으로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전체 지수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는 쉬어가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는 매도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수 좀 예상을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 2,000선을 못 지켜내고 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시금 2,000선을 회복한다 해도 결국은 펀드 안의 부담에 계속해서 사로잡힐 텐데 지수의 어떤 흐름 자체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흐름 자체가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추이를 봤을 때 거의 2,000선에서 2,050선 정도의 그 펀드 환매 유출이 가장 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130조 원 정도가 이 구간에서 유출이 됐기 때문에 현재 2,009포인트도 그렇게 뭐 안전한 선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950선에서 1,930선까지도 충분히 뭐 이제 한번 내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2,000선에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또 그 안에서 다시 환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2,000선은 한번 다시 좀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뭐 2,000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불안감을 좀 얘기를 했는데, 글쎄, 대외적으로 좀 볼 때도, 글쎄, 미국은 그렇다 치고요. 지금 중국이 워낙 좀, 뭐랄까요,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발표들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좀, 싸상왔으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수출이라든지 수입이 뭐 전년 대비해서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회의로 인해서 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전체적인 그런 경기 지금 상황은 하락 국면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 부양책이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지표가 지금 돌아서야지만이 투자자분들도 그 경기 부양책을 따라서 믿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경기 지표는 안 좋고 부양책만 내놓는다면은 거의 뭐 투자 심리는 거의 뭐 외면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5중 전에 결정이 됐죠. 26일부터 29일로 날짜가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영향력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제 19일에 GDP 발표가 될 텐데 그런 지표 추이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금통이 기준금리 결정일이잖아요. 그래도 동결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동결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가계부채 때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금리를 낮춰지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업으로 봤을 때는 부도 위험이 크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가계부채도 상당히 많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바람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더라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보다는 금리 동결하면서 미국이라든지 중국 시장을 좀 지켜보는 그런 관망으로 좀 한 자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금리 인상을 아무래도 좀 우리가 좀 기대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또 관심 종목도 추천 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인지 얘기도 같이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뭐 미국 금리 인상 지형 뭐 기대감만으로 뭐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힘이 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포인트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표보다는 환율로 많이 움직이거나 유가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환율 쪽으로 지금 지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기아차, 자동차 업종들, 그러니까는 환율 쪽으로 수혜를 보면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업종들로 단기적인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수 흐름으로 해서 뭐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포트에 한 10%, 20% 정도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동차 업종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모비스를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폭스바겐 효과로 좀 반사이익을 좀 받은 좀 어느 정도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더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도 이 거래일 연속 동시 매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좀 상승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모비스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3개월간 반등을 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수급적인 요인과 함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메리츠 송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국내 전략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